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로기스TV 묘호입니다. 지난 시간 01강 백치도 성거리는 실습 1편에 이어서 지금 이 시간 04주차 02강 단면도 성거리는 실습 2편 Practice Drawing Line for Cross Section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측에 보시는 요약편은 단면도 성그리는 실습 2편 금일 4주차 2강 강의 영상물 요약편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3주차 02강 성그리는 방법 2 2편에서의 퀴즈 문제 복습을 먼저 여러분들하고 함께 보고 난 후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예. 네, OX 퀴즈 문제입니다. 03주차 02강 이론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핵심 사항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여 앞으로 실무에 응용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직각되는 선과 선의 끝은 만나는 선을 얘기합니다. 직각으로 만나는 선은 반드시 만나지 않도록 라인을 그려야 한다. 문장만 봐서 벌써 좀 틀렸죠. 예, 정답은 X. 그래서 직각되는 선과 선은 만나되 약간 튀어나와도 괜찮을 정도로 확실하게 끝을 만나도록 여러분들 그려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네, 두 번째, 5개의 도면선, 두께로만 표시되는 선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보조선 0.05mm 가선과 유사나 도면을 그리기 위한 보조적인 선, 중심선, 긴 선, 짧은 선, 반복되는 선, 인면선, 외부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두껍지 않은 선, 치수선, 도면상 표기선으로 0.5mm 샤프를 돌리면서 가장 진하게 그리는 선입니다. 그리고 단면선은 0.5mm로 왕복 갔다 왔다 그리는 선, 이렇게 5가지 선으로 구분한다. 정답은 O. 그 다음 세 번째, 3가지 기능. 오브젝트는 장식으로 하거나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선이죠. 첫 번째 가선, 나에게만 보이는 선으로 펜의 위를 잡고 펜의 무게로만 슬쩍 그어주는 선, 해칭선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가 처음과 끝을 다소 진하게, 처음과 끝은 진하게, 중앙부는 좀 약하게 긋는 선, 앞으로 많이 씁니다. 여러분, 질감의 그 표현을 나타낼 수 있고요. 중요한 선이고, 점선은 짧은 해지선을 연결해서 긋는다고 생각합니다. 탁탁 이렇게 끊기는 선이죠. 점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의 X, 2번의 O, 3번의 O.
네, 이 장에서는 이제 단면도 선 그리는 방법 2편 디자인 제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시겠는데요. 영상물은 20분짜리 영상물입니다. 유튜브 김주원 교수님의 단면도 선 그리는 방법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노고를 높이 거양하며 제도 입문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노력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주원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도 및 공용부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부 공간, 그러니까 광장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모는 패턴을 넣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복도라든가 아니면 보도나 이런 것들은 모는보다는 좀 이렇게 한 방향 사선만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표현하는 방법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자, 복도가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한 방향 사선을 넣는다. 뭐 이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사선이 이렇게 되면 짧기 때문에 해칭선 넣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좀. 쉽지도 않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가지고 요것도 뭐 가능하고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거보다 좀 더 빠르고 좀 편리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방법 없나 했을 때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신경 쓰기 나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이제 아예 보조선 정도를 막 날려주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방향감을 나타내 주거나 아니면 또 이런 것들도 좋아요. 뭐냐, 복도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복도에다가도 일종의 음영을 살짝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이렇게 진하게 가다가 밑으로 가면서 이제 옅어지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이쪽에 위에는 굵고 아래는 얕으면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은 톰의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이 방향감을 조금 더 살려주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복도를 표현하는 방법은 또는 복도나 동선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이 중에 알아서 여러분들이 쓸만한 것으로 골라서 하면. 자, 종이 새로 갈았고 요거를 그리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여기 보이는 대로만 여러분이 그리면 되고요. 다만 이제 선 구분을 어떻게 하는 것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을 보면은 이게 지금 여러분 뭔지 잘 모를 텐데 이게 천정이에요, 천정. 지붕입니다, 지붕. 우리 코너스톤 홀에도 사실은 위에가 이런 구조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는 굵은 선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판때기 그리고 요 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게 콘크리트야. 그러니까 구조체죠. 구조체를 자른 부분은 제일 짙은 선으로 그린다 그랬죠. 그래서 잉크로 돼 있어서 선이 이제 어느 게 굵은지 얇은지 여러분 잘 안 보일 텐데 그래서 이 벽을 잘라낸 선은 제일 굵은 선으로 지금 그리고 있어요. 지붕이죠. 그리고 벽이죠. 요거는 보라고 그래, 보. 톡 튀어나온 거.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 위에 뭐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옥상에 달려있는 창문이에요. 천창이라고 합니다. 천창. 옥상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창문을 천정에다 뚫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 뭐 10대 3의 각도로 비스듬하게 해놓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잉크로 돼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한 보조선이나 아니면 해칭 정도로 해가지고 얇게 두 선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게 유리라고 표현을 해준 거예요. 유리는 뭘로 그려야 된다 이런 거는 건축 제도에 선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유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얇고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보조선이나 해칭선 정도로 얇게 두 선으로 해서 유리를 표현해 준다. 그럼 요건 뭐냐, 요거는 뭐냐면 천창 뒤에 벽이 또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벽은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잘려있는 벽인데 저기는 그냥 벽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벽에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뭐 타일을 붙여놓는다라든가 아니면 페인트 칠을 해놓는다라든가 아니면 석고보드를 발라놓는다라든가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그 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블록이나 어떤 이런 패널 같은 걸 붙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패널을 갖다가 이렇게 패턴을 넣어가지고 패널을 붙인 거를 갖다가 표현을 해 놓는 것 같아. 재료는 안 써놨으니까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인면도나 단면도 같은 데는 이제 스케일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배웠는데 사용되진 않았던 선인 치수선이 나오게 돼요.
치수선은 별게 아니라 요 치수를 알려주는 막대기가 있어요. 위에는 숫자가 나오고요. 밑에는 치수선이 지나가는데 그게 바로 치수선이에요. 그래서 치수선이 뭐 벽 두께는 얼마, 천창의 밑에는 얼마, 위에는 얼마, 그 다음에 유리 부분의 높이는 뭐 1350 이렇게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걸 한번 제가 여기다 담비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스케일 그냥 제가 눈에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할게요. 크게 뭐 스케일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이게 제 눈에만 보이는 일단 가선으로 샤프의 무게만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단 이렇게 또 그려놓고 그 다음에 유리에 한 10대 3 사면 정도에 해당하는 것들을 또 이렇게 미리 그려놓겠습니다. 뭐 선 몇 개 안 그었는데 여기 필요한 가선을 지금 다 그었어요. 여기 필요한 가선도 지금 다 그었어.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원래는 도면을 그릴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뭐부터 그리고 싶어요. 이런 게 있을 때. 구조 자체만 봤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강한 선을 먼저 그리는 게 물론 좋긴 좋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디 있는지 구조체의 형태가 어떤지 먼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단면선을 먼저 그리는 게 좋긴 좋아. 그런데 그것보다도 사실 더 먼저 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조 이전에 사실은 치수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항상 치수선. 자, 치수선은 높이 부분에도 나와 있고요. 나중에 이제 다른 도면에 가면 나오겠지만 또 너비 부분에도 치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항상 치수를 먼저 기입한 다음에 구조체를 들어가는 것들이 맞더라는 거야. 일단은 그래서 여기다가 자, 치수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보호조선 두 개를 한번 날카롭게 날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치수 영역, 여기는 도면 영역이다라는 걸 구분하는 두 개의 보호조선이 되겠어요. 보호조선.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제 뭐다? 이제 여기다가 자, 치수선을 제가 이제 그려볼게요. 치수선. 치수선은 이제 돌리면서 긋는 선 중엔 제일 굵은 선이라고 그랬죠. 자, 치수를 갖다가 가리키는 막대기가 일단 들어섰고요. 그 막대기를 관통하는 수평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 글씨 쓸만한 빨래를 좀 넣어야 되니까 글씨 쓸만한 보조선이 또 그었고 여기다 글씨부터 써놓고 시작합시다. 사이즈가 뭐 중간에 안 나온 부분도 있는데 자, 사이즈가 끊어지는 부분에는 좀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다 점을 찍어서 거기서 치수가 끊어진다는 걸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내려와 있는 벽의 부분은 1200이네. 1200을 씁니다. 벽 두께는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한 300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어? 600인데 내가 너무 길게 그렸다. 그냥 그럼 일단 1500 합시다. 1500. 그 다음에 1350. 치수를 다 써놨어요. 치수 써놨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는 거야. 이 치수를 보고 아, 이게 어느 부분이다라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별거 없어. 구조체부터 그리는 거예요. 일단 그럼 저는 수평선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수평선. 갔다가 와야 돼. 단면이에요. 단면. 갔다가 와야 됩니다. 자, 보의 밑부분. 그리고 수벽이라고 하는데 수벽의 맨 밑부분. 수평선부터 다 그렸어요. 라고 했지만 하나 빼먹었네. 요거. 자, 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선 들어갑니다. 선 그릴 때 이렇게 칙칙 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힘을 줘서 그린다는 거지. 어때요? 짙고 굵은 선이 나왔습니까? 이게 구조체야, 이게. 그리고 이게 콘크리트인 경우에는요, 사실은 여기다가 중간중간에 얇은 선 3개를 갖다 이렇게 보내는 게 또 기호상으로 원래 맞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 저건 콘크리트 단면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이제 이해한다는 것이죠.
뭐 여기는 그 표현이 안 돼 있긴 하지만. 자, 콘크리트 벽의 단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할까? 그 다음에 이제 유리창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지. 유리창은 그리는 방법이 따로 없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조선이나 아니면 해칭선 정도로 해서 얇게, 두 개의 선을 얇게 지나 보내면 괜찮게 보인다라고 얘기했죠. 저도 그렇게 할게요. 한 해칭선 정도로 할까? 저는? 제가 지금 선 두 개 연속으로 그리는 거 봤어요? 그은 다음에 또 좀 옮기고 그으면 벌써 오차가 심해지겠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제 테크닉인데 하나 그은 다음에 샤프 살짝 눌러 옆으로. 그리고 나서 싹 그리면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평행선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두께 사이는 한 1mm 정도가 떨어지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한 번 그리고 눕혀서 한 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밑에를 일단 닫은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요건 뭐냐면 환기가 된다 그리고 이게 뭐지? 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항상 요 타원형은 이제 건축 도면에서 항상 열리는 부분이다, 이동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창문이나 문이 열리는 궤적을 이렇게 타원으로 표시를 하거든요. 타원이란다. 뭐라고 그러지 이걸? 호로 표시를 해요. 호. 그래서 여기 호를 갖다가 90도로 그어놨는데 저는 뭐 90도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창문이 열린다는 얘기야. 열리는 부분 아래 위를 좀 이렇게 두 선을 그래서 끊어주고요. 저는 90도는 별로고 45도가 좋더라고. 45도 정도 하면 뭐 되지 않나요?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 열렸을 경우에 그 선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뭐 컴파스도 없고 하니까 그냥 손으로 타원 부분은 타원이란다. 호 부분은 그냥 손으로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에 바람이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야. 자, 뭐 환기되는 창이다라는 얘기고 이게 유리고 그 다음에 뭐냐 유리까지 올라가는 일종의 어떤 내등분을 해놔가지고 유리까지 올라가는 일종의 어떤 뭐라고 그러지? 창살 알루미늄이나 스테인으로 된 창살 같은 게 있지? 그걸 갖다 아마 표현해 놓은 것 같으네. 대략 이것도 해칭선 정도로 그리고 그 다음에 밑은 조금 더 짙은 선으로 이렇게 인면선 정도로 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제 위에는 유리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유리라고. 그리고 밑에는 뭐다? 밑에는 인면이야. 인면은 뭐예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이 부분이 인면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실제 생긴 모양 그대로를 되도록이면 그대로 묘사하면 돼. 하지만 그럴 때도 어떻게 돼? 너무 굵은 선을 안 쓰는 거예요. 단면선은 되도록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면선 이내에 치수선 이내의 선으로 대략 묘사를 해주면 돼.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만 일단은 크게 봤을 때 블록이 한 4개 정도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으네. 4개 정도로 구분되고 위에 블럭과 아래 블럭은 맨 위에 블럭과 맨 아래 블럭은 뭔가 재질이 좀 다른 것 같아. 보니까 뭐 이렇게 해칭선을 막 넣어놨네. 따라 그려봅시다. 그냥 해칭선이 좀 이렇게 익숙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리지 않으면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돼요. 자, 그렸고. 근데 저기보다 너무 연하게 그렸다. 좀 진하게 가자. 진하게 가다가 점차 연하게. 그러면 약간 좀 결의 느낌이 나면서 공간감이 좀 더 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지. 이런 식으로. 여기도 좀 위에를 갖다가 조금 더 넣고 그리고 뭐 점을 이렇게 뚝뚝 찍어 놓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화강석이나 그런 계통으로 쓰는 재료들은 그 표면이 이제 거칠다라는 걸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점을 좀 찍어 놓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 찍을 때는 막 이렇게 찍을 필요 없고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 품위 있게 너무 많이 찍을 필요도 없어요. 그게 거칠은 어떤 마감이다 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안 찍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마감은 간단하게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다만 조금 더 빠진 거 몇 개 더. 그 다음에 요게 완전히 상세한 도면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내장과 외장에 들어가는 재료도 어느 정도 또 표현을 해놨네. 그래서 내장, 외장을 표현한 것들이 뭐냐면, 바깥으로 외장으로는 보면 여기에 이제 방수층을 갖다 표현을 했어요. 방수층. 요게 방수층이거든. 그리고 밑에 꾸불꾸불 이렇게 지나가는 거 있죠, 요거. 요거는 단열재라는 거예요. 건물이 방수 안 되고 단열 안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원신, 운막밖에 안 돼요. 비 새고, 뭐, 춥고, 열 새어나가고 그러면 안 되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그래서 방수층은 원래는 어떻게 표시되냐면은, 방수층은 이렇게 두 개의 겹이 있고, 그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표현되는 거, 확대하면은.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컴퓨터에서는 알아서 도면이 이제 패턴을 만들어주겠지만, 우리가 그리긴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위쪽으로 한 1mm 정도 위로, 뭐, 보조선이나 아니면 해칭선 정도를 그려.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짙은 선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려주는 거야, 이렇게. 보이죠? 위에 방수층이 그려진 거. 그래서 보통 이거는 미리 짙은 선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려준 다음에 끊어지는 짙은 선이에요. 그 다음에 위에 해칭선 정도를 딱 넣고. 그래서 방수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옥상 위에다가 녹색으로 퍼렇게 바르는 거 있죠? 그게 바로 방수층이야. 그 다음에 실내에는 단열층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한 뭐 3mm? 뭐 이건 스케일과 꼭 관련된 건 아니니까 있다는 것만 표현만 하면 되니까. 원래 단열층은 이렇게 표시해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막 이렇게, 잘 되네? 잘 안 되는구나. 어쨌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표현을 해야 돼. 이렇게. 이게 원래 단열층이야.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되니까 한번 해볼까요? 일단 가느다란 선으로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시간이 한참 걸린다는 거 아니야. 했다고 쳐. 여기도 이제 해야지. 그래서 여기 너무 두꺼운 선으로 했는데, 가느다란 선으로 이렇게. 저는 대충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어차피 시간 많을 테니까 정성스럽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완성이 됐네.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건 뭐냐면, 밑에다가 이제 그림의 제목을 한번 그려볼까요? 천창 부분. 천창 부분 단면도. 그러니까 원래 건물은 막 이만하겠지, 이렇게 돼 있고, 뭐 3층, 2층 뭐 이렇게 돼 있겠지. 맨 위층에서 이렇게 천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빛이 들어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림 보면 또 빛을 또 표현해주기도 했네. 이렇게 태양광이 이렇게 들어온다. 태양광은 점선으로 보통 많이 표시를 하죠. 그리고 이게 태양광이라는 것도 알려주기 위해서 뭐 여기다가 이제 채광이라고 써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천창 부분 단면도가 그려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일단 보이는 대로 한번 따라만 해보세요. 어차피 이건 우리가 인면도랜다. 평면도를 그릴 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해보는 내용이니까,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하나하나 뜯어가서 그려가면 되니까 지금은 그냥 보이는 대로만 그리시면 돼요. 다만 선 구분은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제 알 수 있겠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물체의 중심을 지나가는 것들이 중심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중간을 지나가는 이런 선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기둥이에요, 기둥. 기둥을 지나가니까 걔는 아마 중심선일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 옅은 선으로 두 개 지나가는 거, 이건 창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조선이나 해칭선 정도로 해서 대략 창문을 갖다가 한 두 겹 정도로 표현하면 되고, 이건 창살 부분을 표현해 준 거죠, 이거는. 그리고 이거는 벽면이죠. 그러니까 기둥과 벽이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시 벽이 끊어진다니까 제일 두꺼운 선인 단면선,
해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기둥을 단면으로 했는데 벽도 단면으로 하자니까 조금 너무 답답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한 치수선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둥이에요. 평면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에다가 단면선을 주고 벽은 좀 그거보단 약한 선으로 그려도 상관없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흉내를 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퀴즈 문제 OX입니다. 단면도 선 그리는 실습 4주차 공이강 2편 퀴즈 OX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첫 번째, 단면도란 평면도에 표시할 수 없는 건물의 입체적 성질, 즉 단면 구조 등을 수직 방향에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당연한 얘기죠. 두부 자르듯이 수직으로 커팅을 했어요. 커팅을 해서 이 한쪽 면을 우리가 투시했을 때 보이는 그 면을 그려낸 것을 말하죠. 예, 그래서 정답은 O. 두 번째, 평면도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중간 부위를 수평으로 잘라내어 위에서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이다. 예, 단면도는 수직으로 잘랐습니다. 평면도는 보통 그 사람의 키높이 약 1.5m 높이에서 또 수평으로 두부 자르듯이 잘랐죠.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본 그림이 바로 평면도입니다. 예, 정답은 O. 세 번째, 단면도에서 단면선은 가장 약하게 긋는 선이다. 말만 들어도 좀 틀렸죠. 네, 단면도의 단면선은 가장 진하게, 그렇죠. 한번 우측으로 긋죠. 그리고 또 한 번 좌에서 우로 오는 이런 가장 강하게 진하게 긋는 선을 말합니다. 단면선은 그렇게 도면상으로 표시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동영상에서도 여러분 출석 댓글 중요합니다. 그리고 강의 종료 퀴즈 댓글 2개의 댓글을 남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영상물을 청취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가 04주차 공이강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입니다. 공술의 공수고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녹수TV 묘호입니다. 사랑, 건강, 행복, 좋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400년 전 비결서 3편 자기 황제는 누구? 바로 클릭하시죠.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영상물 총성구도 18세 이상 1억 주는 허경영 대 실망 주는 기성 정치인의 대결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